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혀. 우리나라에서 뭐 레노라는 건설사들도 하자가 없는 경우 없고, 심지어는 하자 대부분은 도면에 있는데 안 한 것들입니다. 이게 대기업의 형태가 정말 배째라는 형태거든요. 이거 얘네는 돈 다 받고 다 빠졌어요 지금. 대구 한 신축 아파트 누수 사고 현장. 입주민들은 안전 문제로 준공 승인을 반대했지만 지난 4월 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심각한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다 보니까 사용 검사할 때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감리분이 이제 체크하시고 이제 계속 감리분이 거기 상주하세요. 그 자체에서는 아무래도 감리해서 이제 네. 뭐 적합이라고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네요. 아무래도. 예, 감리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게 감리거든요. 부실 시공으로 인한 다른 피해 사고. 2023년 4월 G사가 시공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도구 업체가 잘 시공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고, 그걸 누락한 거를 건설사가 발견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고, 그걸 건설사가 누락한 걸 감리가 체크해서 아무 문제 없었을 거 아닙니까? 2015년 법원에서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입주자에게 새로운 피해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 메이저 건설사 특히 굉장히 조금 잘못된 최근의 추세가 있는데, 건설사들이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이 되다 보니까 준공도면을 수정합니다. 이 준공하기 직전에 세부 항목을 다 지워요. 10년 전에 준공도면하고 지금 준공도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방수재료를 뭘로 썼는지, 방수 두께가 몇 미리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품질을 좀 높여가지고 하자 소송을 막거나 아니면 하자 소송 가더라도 금액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메이저 회사가 그 막대한 그 기술력이나 아니면 자본력을 바탕으로 준공도면에서 지우면 하자로 인정을 못 받겠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최근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대형 건설사를 믿고 남양주의 한 건물을 분양받은 이영수 씨. 그는 분양받은 건물에서 큰 손해로 인해 시공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면을 떴더니 가로가 원래 6m, 세로가 12.9m여야 돼요, 도면상. 근데 익스펜션 조인트가 설치된 구간이 0.9m가 나와요. 그리고 0.9 곱하기 12.9이니까 약 한 3.5평 정도 손실이 있어요. 턱이 지다 보니까 여기 냉장고나 다른 걸 설치를 못해요. 실평수 한 24평이거든요.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라고만 치더라도 4평 정도만 해도 5천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근데 아무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런 기둥이 있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이잖아요. 똑같은 돈을 내고 다 냈는데. 이거는 너무 정말 여행에서 이렇게 호실에다가 이거 집어넣어놓고, 이거는 나중에 어떤 분인데 비쌀 수도 있대. 이게 익스펜션 조인트가 원래는 호실 자체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없대요. 형이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핑계는 깨버려서 나는 도면을 받아서 지은 것 뿐이다라는 걸로 이제 회피하고 있는 거죠. 고객센터에 아무리 해도 전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본사 직원 직통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전화했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제가 이건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대요. 여기 클레임 걸 사람이 수천 명일 텐데 어떻게 일일이 다 나오시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한대요. 그러면서 이거 설명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클레임을 개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냐면 공통의견이에요. 다른 호실은 잘 쓰고 있는데 왜 본인만 그렇게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각각이 클레임을 거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실제로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인지니어링은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잘못이 없대. 공통이에요. 똑같지 않은 말. 자, 다른 집은 문제 없는데 왜 혼자 난리세요? 2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시공만 했다. 계약의 주체고 도면을 만든 건 발이다. 이랑 얘기하셔라는 게 똑같은 의견이고요. 은 그냥 무시해요. 아예 무음다. 왜냐? 어차피 진짜 쓰러질 거니까. 대형 건설사도 하자 문제로 인한 소송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건설사의 잦은 하자 논란은 브랜드 오명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하자라든지 설계 변경, 각종 분양가 관련된 분쟁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시에 모든 피해를 소비자들이 뒤집어쓰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층 단계에 속해 있는 발주기관과 원로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윤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건설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들이 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층 단계로 점점 내려갈수록 건설 사업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권한을 가장 작게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장 큰 책임을 지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윤도 적게 가져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안전은 더욱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 부실공사는 노동자의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재작년에 이제 무너졌던 아이파크 현장에서 보여줬듯이 일주일에 한 층씩 올려야 되는 공기를 갖고 있잖아요. 굉장히 촉박한 상태인 거고, 놓치는 것들이 있거나 혹은 이제 안전보건이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당시에 이제 철근이 누락되거나 혹은 이제 불량 레미콘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다단계 하도급이나 최저가 낙찰제,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속도전이 있을 것 같고, 건설 현장에 아무래도 비숙련 의주 노동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능도가 없거나 혹은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은 신분상의 어떤 그 불이익을 악용해서 장시간 중노동시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4귀퉁이에 모두 철근을 다 매야 하는데 한 개만 매거나 2개만 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100평을 다 끝내면 오늘 일이 끝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떤 곳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현실. 건설 현장의 안전과 입주민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의 발생과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후적으로 하자가 발생해도 손해액을 어느 정도 간주하는 그런 규정을 좀 법에서 둔다든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 시공사에게 가해지는 어떤 제재보다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공사라는 것이 건설하는 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현재 제도는 책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행사는 일정 정도 건축을 한 후에 바로 해산해 버리는 구조인데, 적어도 하자 보증금 정도를 어느 정도 담보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는 아파트가 선분양제에 따른 기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후분양제로 바뀌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판이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제보다는 사전적으로 어떻게 시공사와 시행사에게 정확하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경고를 줘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설 안전과 입주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